수입이 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게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건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입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몇 년 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의 재정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해요. 수입이 늘었는데 왜 여전히 불안한 걸까요? 수입이 늘었는데 왜 통장은 여전히 비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들 안에 있어요. 문신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목 안쪽에 작은 글자 하나, 발목에 작은 도형 하나. 그런데 문신이라는 건 참 묘한 특성이 있어요. 한번 새기면 지우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레이저로 지운다 해도 흔적이 남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엇보다 아파요. 씀씀이가 꼭 그래요. 수입이 일어났을 때 서서히 맞춰 올린 생활 수준은 우리 몸에 새긴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내려오는 법을 모르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씀씀이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새겨져 버려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학에는 하방 경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번 올라간 것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대표적이죠. 올라가기는 쉬운데 다시 내려오는 건 거의 보지 못하잖아요. 이 법칙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한번 가본 식당 수준이 있잖아요. 한번 경험한 호텔 등급이 있고 한번 타본 차의 편안함이 있어요. 그 기준이 한번 몸에 새겨지면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탈감이 돼요. 상실감이 돼요. 마치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죠. 이건 비가역성의 문제예요. 계란을 한번 삶으면 다시 날달걀로 돌아올 수 없어요. 타버린 나무는 다시 나무로 돌아오지 못하죠.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나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응 수준 이론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새로운 수준에 금방 적응하고 그 수준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월급이 200만 원이던 사람이 400만 원이 되면 처음엔 너무 행복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400만 원도 그냥 내 월급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만약 다시 300만 원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300만 원을 단순히 적게 받는 것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게 되죠. 수입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훼손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 감각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버티지 못할 때 씀씀이는 수입을 앞서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야 해요. 수입이 늘어날 때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내가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입이 늘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수입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돼 있어요. 경기가 좋아서, 시장이 커져서, 우연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자리에 있어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귀인 편향이라고 불러요. 좋은 결과는 내 덕분이고 나쁜 결과는 환경 탓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 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안정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지금 이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씀씀이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벌고 있는데 왜 더 여유가 없지? 수입은 분명히 올랐는데 어딘가 늘 빠듯한 느낌. 이 말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조금 낯익게 들린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0년대 초 IT 호황기에 한 개발자가 있었어요. 갑자기 몸값이 크게 뛰었고 수입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실력이 인정받은 거야. 앞으로도 이 정도는 유지되겠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좋은 차를 샀고 외식과 여행이 일상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 후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가 잘하던 기술이 더 이상 희소하지 않게 됐고 계약이 줄었고 수입이 반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마주했어요. 줄어든 수입으로는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요. 저축을 멈췄어요. 괜찮아. 잠깐만 버티면 돼. 그 다음엔 예금을 깨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됐어요. 그 다음엔 대출이 나왔어요.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종종 상상하지 못해요. 수입이 정점에 있을 때의 씀씀이를 유지한 채 수입이 줄어든다면 재정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바닥을 드러내요. 그 개발자가 나중에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시절이 좋았던 거였어요. 그 한 문장이 너무 늦게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려한 차, 넓은 집, 명품 시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만 수입이 줄어들면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겉으로 보기엔 소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부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생활의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생활의 탄력성이란 뭘까요? 수입이 늘어나도 씀씀이를 갑자기 늘리지 않고 수입이 줄어도 삶의 기본적인 품격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고무줄처럼 당겨도 늘어나고 놓아도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탄성 같은 거예요. 이런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날 때 씀씀이를 크게 올리지 않아요. 대신 그 여유를 다른 곳에 넣어요. 자산을 늘리고 배움에 투자하고 미래의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요.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돈이 생겼을 때 더 쓰지 않는다는 게 왜 자유를 주는 걸까요? 씀씀이를 낮게 유지한다는 건 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낮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비용이 낮다는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수 있어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급하게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돼요. 이게 자유예요. 돈이 많아서 생기는 자유가 아니라 적게 써도 괜찮은 삶을 만들어 놓아서 생기는 자유. 수입이 정점에 있을 때 오히려 검소함을 유지한다는 건 미래의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굳이 쓰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나는 더 많은 가능성 앞에 설 수 있게 되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나의 씀씀이는 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불편함이 중요한 신호예요. 지금 당장 재정을 크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해요. 내가 정말로 필요해서 쓰는 것들과 그냥 익숙해져서 쓰는 것들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요. 익숙함이 필요함인 척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 내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이게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없으면 삶이 흔들리는 것인지. 그 분류만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전자에 속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발견에서 아주 조금씩 여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여백이 쌓이는 곳에 진짜 자유가 자리 잡아요. 부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더 많이 버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버는 것 중에서 더 적게 세어나가게 하는 데서 시작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보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눈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줬으면 해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